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시골집들의 가격은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도심 속에서 생활이 점차 편안해지다 보니 시골집을 찾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감상할 수 있으면서 답답한 콘크리트 속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200평이 넘어가는 대지와 2007년도에 건축된 뒤 아직까지 좋은 현황을 보여주는 A급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수의 대폭락을 거듭하며 현재는 건물 가격은 공짜나 다름없고 땅값 정도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으니 넓은 대지를 활용하면서 텃밭을 가꾸고 터세나 발전기금 걱정 없는 곳을 찾고 계셨다면 해당 물건을 눈여겨보시다 땅값보다 더욱 저렴한 수준으로 몽땅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해당 물건까지 연결된 국유지 정식도로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전형적인 농촌마을 속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좋고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여있는 군청이나 도심까지 접근성도 너무나 좋은 편이라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라 느껴지는 거주 환경 또한 상당히 좋은 편이라 볼 수 있고, 밝은 색상의 외장재를 사용한 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염되거나 외장재의 때가 탄 흔적을 살펴볼 수 있지만 튼튼하게 건축해둔 주택이라 시간이 지나도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의 특성상 도로가 좁은 곳이 많이 있는데 해당 물건은 보이는 현황처럼 도로폭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기에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변 사항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주택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건축된 주택은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고 계셨지만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면서 채권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탓인지 몇 개월 전부터는 현황상 빈집으로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건축된 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어 생각보다 관리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자분이 직접 거주하셨다는 마을분들의 증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사용했던 건물과 소유자분이 오랫동안 거주했었던 집은 정말 많은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진행되더라도 저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던 집을 추천드리는데요. 해당 물건 또한 그런 현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걱정은 조금 덜어내고 물건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현장에서 살펴볼 내용이 많이 남았지만 조금 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을 통해 물건의 상세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포함된 대지는 한 필지고 대지 면적은 805제곱미터 243.5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면적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는 현황처럼 대부분의 면적을 건물이나 수목이 차지하고 있어 일정 부분은 정리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아쉬운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미 수의 대폭락을 거듭하며 처음 평가된 가격에서 1억 원에 육박하는 안전마진을 확보해둔 상태라 여기서 조금만 더 유찰된 뒤 취득한다면 비용에 관련한 손해가 없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의 경우 처음 소개해드린 깔끔한 현황의 단독주택과 창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물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단독주택의 바로 뒤편으로 조그마한 면적의 옛날 구옥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물 면적 93평 중에서 해당 물건이 차지하는 면적은 작은 편에 속하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 전부 철거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상세한 건물 현황을 체크해보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주택의 순수 면적은 97.64제곱미터 29.5평이고 구조는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일은 2007년 2월 14일로 건축된 지 18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작년부터 빈집으로 남겨진 상황이라 전체적인 건물 현황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이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으로 인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마당의 경우 대지 전체를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택으로서 사용하기엔 손색 없는 면적이라 볼 수 있고 측면에 자리 잡은 창고 건물까지 모두 대지 경계에 포함되는 상태라
불필요한 건물을 철거하신다면 더욱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물을 볼 때 필요 없는 건물을 철거한 뒤를 생각하는데 시골 마을의 특성상 활용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텃밭이나 정원을 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께선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싶은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물건을 소개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측면으로 이동해 담장 너머를 확인해보면 취사용 LP가스통과 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고 건물의 외벽을 보면 밝은 색상의 치장벽돌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샤시 및 목재 이중 창호를 이용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활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교체해야 할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택의 반대편에 자리 잡은 창고도 살펴볼까요? 창고 건물의 경우 상태가 좋지 않아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내부에는 각종 집기류와 폐기물이 방치된 상태라 소유자와 협의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듯합니다. 돈이 될 만한 저온저 장고와 건조기의 경우 당연히 소유자가 가져가겠지만 각종 집기류와 폐기물의 경우 소유자에게 정리해달라 강력하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철거 비용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금액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니 대지와 건물을 저렴하게 취득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상세한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 없이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할 때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대지 면적도 243.5평을 유지하기에 면적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 않으며 용도 지역도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 신분으로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표시되는 경계처럼 대지 면적의 대부분을 건부지로 활용 중이라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텃밭이나 정원으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아쉬움이 존재하고 대지의 상당한 부분이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이라 유실되는 면적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면적을 알긴 해야겠지만 어차피 유실되는 면적을 체크하더라도 현황상 도로 부분이라 다시 활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판단되니 측량을 진행하지 말고 그냥 알고만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 공간도 대부분 수목에 뒤덮여 있어 이 공간도 활용하기 다소 애매하다 판단되며 접도구역에 포함되기도 하면서 아래편 건부지보다 지대가 높은 편이라 활용하려면 토목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이 부분도 제대로 활용하기 애매하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243평의 면적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이 정도 수준이라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고 물건을 취득해야 하는데 감안한다는 말은 가격이 더욱 떨어져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 해당 물건의 가치는 지금 진행 중인 가격보다 한참 더 아래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 현황의 경우 현황상 도로와도 연결되어 있고 해당 물건의 일부를 도로로 이용 중이기도 하지만 전면으론 지적도에 표기된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어 도로에 관련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건물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건물 중에서 지금 표시되는 두 동의 주택은 건축물 대장의 주택으로 등재된 상태지만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제시외 건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시외 건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제시외 건물 기역번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황상 창고로 이용 중인 곳이라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의 상세 현황은 앞에서 모두 설명드렸으니 몇 가지 추가 내용만 확인해 보면 거주하는데 필요한 위생설비 및 그 배수 설비를 모두 갖췄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며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고 주변으로 다른 주택과 너무 가깝게 자리 잡은 곳도 아니라 답답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주택 옆으로 위치한 다른 건물 현황을 체크해 볼까요? 우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또 다른 주택의 경우 원래는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대지를 활용하며 건축을 진행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주택을 신축하기 전부터 이곳을 철거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현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건을 취득하신 뒤 별도 비용을 들여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뒤편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공부상 5평 정도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18.1평으로 그리 작은 편은 아니니 주택을 철거한다면 대략 20평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당 건물의 구조가 블록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상태라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련해선 관할관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의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억번은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이용 중인 차량으로 구조는 철파이프조의 PC지붕, 면적은 5.2평입니다. 수많은 제시외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활용 가치가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시외 건물들의 경우 대부분 현황상 창고로 이용 중이며 합산 면적은 53평 정도가 되는데, 이곳은 활용하기 힘든 편이라 모두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 내부에 존재하는 저온저장고와 건조기는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이니 소유자에게 정리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여러분이 취득하게 될 면적은 243.5평의 대지와 93.1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확인해봤으니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함양, 남원, 임실, 장수, 거창, 합천, 산청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함양군청까진 자차 기준 10분이면 도착할 만큼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군청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지만 주변에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방문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편이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 시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자차 기준 1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면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집 주변으로 국도와 지방도가 보이고 아주 인접한 곳에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와 통영 대전 간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함양 IC까진 자차 기준 5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고속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 다른 지역으로 방문할 때 별다른 부담감이 없다는 점은 강력한 장점이지만, 집 바로 뒤편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라 도로 소음이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방음에 신경을 많이 쓴 샤시들도 많으니 교체를 할 때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좋은 걸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도 아쉽게 느껴지는데, 해당 물건은 군청까지 자차 기준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지만, 만약 자차가 없다면 이동하기 너무 불편하다 생각되니 자차는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진 너무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당 물건에는 단점이 아닌 장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마을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인데요. 물론 거래가 잘 되는 곳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마을의 규모가 작은 편이니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도 좋으니 조금만 관리해 주신다면 세컨하우스로 이용하기엔 적합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 상당한 면적의 농경지와 축사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축사까지 거리가 제법 되는 편이었고, 농경지도 너무 가깝게 위치하지 않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현장 방문을 통해 조금 더 상세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해 보면 바로 옆집 건물이 축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다행히도 여기는 축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을 키우는 상황이고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 냄새가 조금 나기도 했으니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바로 옆 건물도 상세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집 앞까지 주행하는 영상을 보면 왕복 4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집 앞까진 대략 1.2km를 이동해야 하나 대부분 도로 현황이 좋은 편이라 찾아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었고, 일정 구간을 진입하다 보면 도로폭이 조금씩 좁아지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린 도로가 아닌 다른 방향을 통해서도 진입할 수 있으나
가장 편리한 길은 방금 설명드린 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현황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 밀린 상태인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참고의 경우 대지 경계를 조금 벗어난 상태지만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이기도 하고 사실상 모두 철거가 필요한 건물이라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366 관련 물건 번호 3번이고요.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께선 입찰표에 관련 물건 번호를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가격은 1억 7,200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는 수회 유찰을 거듭하며 몽땅 7천만 원에 진행 중인데 철거 비용과 기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찰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라 저온저장고와 건조기를 제외하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의 대지는 7천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2,900만 원으로 평당 11만 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 가격은 1억 2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4,100만 원으로 평당 44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정가에서 대략 60% 가까이 폭락한 A급 주택이라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니 폭락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만큼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주변 토지 시세가 평당 17만 원에서 24만 원에 형성되어 있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판단할 수도 있지만 대지의 일부가 현황도로 및 활용하기 어려운 접도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 좁아지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대지만 취득하는 것이 아닌 건물까지 모두 취득하는 상태니 철거 비용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한두 번 더 유찰되길 기다렸다. 몽땅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해당 물건은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마을 주변 경지정리지대 및 농촌지대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교통편 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대지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및 도로로 이용 중이고 남측 및 동측으로 3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조사 당시에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거주하고 계신 상태였지만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남겨진 상황이니 임차인에 대해선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12년 12월 1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땅땅정보통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